연방금융당국이 예금 인출 사태로 60% 이상 주가가 폭락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을 닫고 직접 관리 감독에 돌입했습니다. 사실상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 역할을 하던 은행이 폐쇄되면서 줄도산 가능성과 함께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살인범과 이름과 주소가 똑같아 18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흑인 남성의 사연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철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샌디에고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13살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올해의 교사상까지 받은 인물로 알려져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주에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엔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제인 썸머타임이 시행돼 오전 2시가 3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2달 연속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지표가 또 나온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비농업 일자리는 31만 1,000개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 22만 5천 개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1월에 50만 4천 개가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예상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레저와 접객업에서만 10만 5천 개 늘어났고 소매업 5만 개, 정부 공공직도 4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식음료 서비스업을 포함한 레저 접객업은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고용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과 인플레 감축법으로 전 세계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자신의 계획대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re going to invest in America again. We're going to make it in America again, and the federal government's going to buy American.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물가 상승이 진정되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Our administration's top economic priority remains bringing down inflation. We've seen some moderation in headline inflation, but more work needs to be done. 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자리도 늘었지만 2월 실업률도 2.6%로 1월 3.4%보다 다소 올라서 노동시장 과열이 둔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이 1월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쳐 작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도 임금 상승 속도가 느려졌다면 연준이 빅스텝 같은 과도한 금리 인상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과 주로 거래하던 대형 상업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대량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결국 이틀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SVB를 폐쇄하고 모든 자산과 예금을 몰수해 산타클라라 예금보험 국립은행이란 이름의 새 은행으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당국이 SVB를 대신해 예금 지급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SVB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주요 은행 고객인 실리콘밸리 신생기업과 벤처 캐피탈 등이 현금 수요를 늘리자 은행 예금 잔액이 빠르게 감소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유 채권을 급하게 팔다 1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내면서 주가가 하루 새 60% 넘게 폭락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월가의 대형 은행들 역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경우 제2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고 18년간 교도소에서 청춘을 보낸 한 남성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실제 진범의 이름과 사는 지역이 같았고 얼굴도 비슷해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인범으로 몰려 지난 18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온 35살 남성 셸던 토마스. 지난 2004년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에서 당시 14살 앤더슨 버시를 살해한 이유로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과거 범죄의 재심을 요구하는 사건들을 조사하는 유죄 판결 검토부가 재조사한 결과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목격자가 토마스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했는데 해당 증언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토마스가 진범의 이름과 거주 지역 등이 같다는 이유로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사진 역시 닮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목격자 역시 똑같이 착각했던 겁니다. 검찰은 과거 잘못된 판결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irst time in 25 years that I've seen an erroneous photo identification used as the basis for an arrest that actually went to trial. 지난 18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토마스는 10대 소년에서 30대 청년이 됐습니다. 재판 당시 토마스는 무죄를 입증할 만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지만 당시 묵살됐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There's so many times when I was in my cell, I would think of this moment and replay conversations I've had with myself, what I would say, who would be there. And right now, I'm speechless. But it didn't because the real people are still out there. 한편 누명을 씌운 담당 경찰들은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죗값을 치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올해 교사상까지 수상했던 한인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내셔널시티 경찰국은 링컨에이커 초등학교 6학년 교사인 34살 제클린 마씨를 미성년자 성착취를 비롯한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씨는 자신의 제자인 13살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학생 부모의 신고로 혐의가 드러나 체포됐지만 이후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마 씨는 현재 아동 음란물 소지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등 14건 이상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현재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 씨는 오는 13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한편 마 씨는 지난해 샌디에고 카운티 교육국이 뽑은 올해의 교사 5명 중 1명으로 선정된 이력까지 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의 한 주유소 쓰레기통에서 신생아가 유기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러튼 경찰국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한 가게 점원이 900블락 웨스트 오렌지 서프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 내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태어난 지 1시간 정도 된 신생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에서 용의자의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오늘 새벽 1시 45분쯤 플러튼에 거주하는 25세 베니사 말도나도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살인 미수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기는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캘리포니아주는 부모나 양육권을 지닌 사람이 출생 72시간 이내에 아기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병원 등에 익명으로 맡길 수 있는 법이 제정돼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곳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또 한 차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북부 지역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 폭우가 쏟아질 예정이며 세크라멘토 지역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타바바라 해안 전체에 걸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고 시에라 중부와 남부 지역에는 최대 2에서 4피트 이상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툴레어 카운티의 스프링빌과 포터빌에는 심각한 수준의 홍수 비상경보가 발령됐으며 산타크루즈 카운티 해안가 일부에는 진흙과 물로 도로가 잠기면서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dditional resources set up, additional equipment, and just be ready for that event to occur and hope that it doesn't. We want to be here when the flood happens just to help, to see if we can mitigate anything. 또한 베이 지역과 세크라멘토 밸리에 걸쳐 최대 55마일의 돌풍이 불고 해안가는 60마일, 밸리 쪽은 75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3,8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수주의보를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2주간 비상식량과 필수품을 구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개빈 뉴섬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중남부와 동부 전역에서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일찍 시작돼 올해에는 봄철 꽃가루 알러지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지역은 지난해보다 3에서 4주 더 일찍 봄철 날씨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온난한 기온과 계절 패턴의 변화는 식물이 꽃을 피우고 꽃가루를 더 방출할 시간이 많아지게 해 알러지 증상이 더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댈러스는 계절성 알러지가 가장 심한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졌고 어제 나무의 꽃가루 수치는 매우 높아 주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Nasal congestion, itchy eyes, runny nose, coughing. So as much as possible, keeping windows closed in the house as well as in the car. Come here. Our furry friends also bring pollen to us. And so, some patients will say, but I'm not allergic to my dog. But if the dog's in the bed, then you're sleeping with the pollen that the dog has just rolled around in. 전문가들은 알러지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심각한 증상을 갖고 있다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미리 복용하고 야외 마스크 착용과 밖에 있다 집으로 돌아왔다면 샤워를 하고 옷을 세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반 감기 바이러스는 열과 몸살 등의 징후로 5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되지만 2주 이상 열 없이 기침과 콧물 증상이 이어진다면 꽃가루 알러지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전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도시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꼽혔습니다. 재무 설계업체 스마트 에셋이 미 전역 대도시의 교통비와 거주비, 건강보험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인 가구 기준 연 8만 4천 달러가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2위로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로 조사됐으며 연 7만 9천여 달러가 있어야 하고 3위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7만 8천여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캘리포니아주 LA와 애나하임은 연간 7만 6천 달러가 있어야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썸머타임이 오는 12일 일요일 새벽 2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오는 12일 이번 주 일요일 새벽 2시부터 썸머타임이 시행돼 오전 2시가 3시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놓으면 다음날 아침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의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뀝니다. 또 한국과의 시차는 서부 기준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들고 동부 기준으로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단축됩니다. 한편 올해 썸머타임은 오는 11월 5일 해제됩니다.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재난이나 사건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예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경험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한국 국민으로 해외에서 겪은 사건 사고 경험담이나 해외 안전여행 방법 안내와 대처 요령, 여행 경보 제도를 포함한 영사조력법, 안전한 해외여행 등을 주제로 한 영상물이나 그림, 사진 등을 제작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 작품은 재외공관 홈페이지나 교육기관, 사회관계망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외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7년 만에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회담을 주선한 중국의 공이 크다며 사의를 표했는데 미국은 중국의 중재 때문이 아니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달 안에 상대국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در نهایت به این تصمیم رسیدیم که فصل جدیدی بعد از 7 سال قطعی روابط ما بین ایران و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و عربستان سعودی 양국은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난 2001년 체결한 안보 협력 협정과 무역 투자 등에 관한 합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국영 뉴스 통신 IRNA와 SPA도 공동 성명의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2016년 사우디가 이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아파 유력 성직자의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계기로 외교 관계가 단절된 바 있습니다. 합의 직후 양국은 성명을 통해 앞선 회담을 주선했던 이라크와 오만은 물론 이번 회담을 주선한 중국의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에 공을 들여온 미국은 긴장 완화를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면서도 중국 중재론에 대해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대내외적인 압력을 가한 게 유했던 것이지 중국의 중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란이 계속 합의를 지킬지 지켜봐야 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그제 숨진 데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책임을 부각시키면서도 내심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경기도 의회에서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연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걸 부각시키려는 의도였지만 뜻밖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검찰 수사를 미친 칼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오후 1시쯤 전시의 빈소로 향했지만 부검 여부 등을 놓고 장례 절차가 늦어지면서 7시간 만에 고인을 조문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검찰 수사를 받던 사람이 100명 넘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검찰 책임을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내심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변 사람들의 잇따른 죽음이 이재명 대표 책임이라며
결자 해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민주당은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숨진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인물인데요. 유서에는 검찰 수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경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직업공무원 출신인 전 씨는 비서실장을 거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장 직무대행 등으로 근무하다 작년 말 퇴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손발을 맞춘 건데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선 비서실장 시절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의 조문을 갔던 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왔는데 며칠에 직무나 이런 건 못 느끼셨어요? 그것도 못 느끼죠. 그냥 아예 그런 얘기 안 하고 수사받는 것도 모르셨어요? 조사 받는 거 말했지. 전 씨는 친필로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메시지와 함께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전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억측이 많다며 부검영장을 신청했다가 유족이 강력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어제 오전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돼 승객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신고를 받고도 한동안 실탄인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공항과 여객기를 연결하는 탑승교 조종기 위에 실탄이 놓여 있습니다. 탄피가 아니라 권총에 넣어 발사할 수 있는 직경 9mm 탄환입니다. 승객 218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우고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 계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코노미석 좌석 바닥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를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상대로 경찰의 긴급 보안 점검이 실시됐고 폭발물 처리반까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여객기는 기내 점검과 실탄이 발견되기 전 타고 있던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실시한 후에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약 4시간 가까이 늦어진 오전 11시 반쯤이었습니다. 탑승 수속 당시 승무원들은 해당 물체가 실탄이라는 걸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탑승이 시작되고 10여 명쯤 탔을 때 한 승객이 바닥에 물체가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탄인지 모르고 임시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1시간가량 탑승 수속이 계속됐고 여객기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뒤 또 다른 승객이 2번째 실탄을 발견하고서야 이륙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탑승객 정보 등을 토대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실탄을 기내에 반입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10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